지난 60여 년간 미군 부대에 털을 내주면서 개발 제한으로 불편함을 겪었던 동두천. 최근 이곳은 미군 기지의 이전 사업을 통해 변화의 기지개를 켜고 있는데요. 도자기, 가죽, 또 각종 액세서리, 또 목각 계통 이렇게 여러 가지를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인테리어 비용 및 여러 가지를 도와드려가지고 디자인과 로고막을 중심으로 도시 곳곳에 다양한 볼거리를 마련. 관광도시로의 도약을 준비 중인 동두천의 화려한 변신 이야기를 지금 만나봅니다. 미군 부대 때문에 반세기가 넘도록 개발이 제한되면서 세월이 멈춘 도시라 불렸던 동두천. 하지만 최근에는 과거의 어두운 이미지를 벗고 도시 곳곳에 새로운 색을 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동두천에서 어떤 변화를 꿈꾸고 있는지 오늘 이슈 인사이드에서 보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두 분 모셨습니다. 오세창 동두천시장 그리고 정병걸 동양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제 변화를 모색하는 동두천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가질 텐데요. 먼저 시장님께 여쭤봐야겠네요. 예. 대한민국에서 미운 오리 새끼였다. 동두천이요? 예. 이게 어떤 이유가 담겨 있는 건가요? 왜 하필 미운 오리 새끼였을까요? 글쎄, 동두천은 지난 66년 동안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켜왔는데도 국가가 잘 챙겨주지 않았다. 그래서 저희는 미운 오리 새끼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미군 병사들이 많을 때는 지역 경제가 좋았는데 지금은 미군 병사들이 계속 줄어들으니까 지역 경제가 엉망이 되는 거죠. 네. 사실 그런 것들이 동두천이 국가 안보를 책임졌음에도 네. 혜택은 대한민국 국민이 받잖아요. 그런데 피해는 동두천 시민이 보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주한 미군 공여지가 동두천 시 면적의 42%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정말로 대한민국 어느 땅도 미군 공여지가 그렇게 많은 땅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역 경제가 옛날에는 미군 의존 경제였어요. 이제는 자율적으로 자립 경제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어려움이 굉장히 산재되어 있다. 그래서 그러한 대책 마련에 우리 동천 시민들은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아무래도 이제 미군이 오랫동안 주둔하다 보니까 도시 자체가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죠. 네. 일단 개발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새로운 거를 건설한다든가 이게 어렵고 도심이 이게 확장하는데 굉장히 좀 특이하게 미군 기지를 피해서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이제 동천하면 기지촌, 군사도시 이런 이미지들이 있거든요. 되게 부정적 이미지가 오랫동안 유지되어 와서 지금도 사람들은 동천하면 뭔가 좀 꺼려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기지촌이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만 동두천이 기지촌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는 기회가 좀 되는 것 같아요. 미군 기지 이전 소식도 들리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미군 기지가 원래는 2016년도까지 이전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이제 늘어져가지고 2020년도에 평택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동두천도 미군 기지가 언제 확실하게 이전이 된다는 일정이 정확하게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그 땅을 이용해서 뭔가를 개발할 수 있는 전략들이 세워지는데. 그렇죠. 계획을 세울 수가 있죠. 근데 일정 자체가 불투명하다는 거죠. 지금 2020년도에 다 떠난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것도 그때 가봐야 알잖아요. 그리고 그 광활한 땅들을 줬을 때 그게 공짜로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사서 개발을 해야 된다는 거지. 도와달라, 어렵다, 그런 얘기를 많이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그냥 도와달라는 거 아니잖아요. 국가 안보를 책임지고 우리가 희생당했으니까 이제는 국가가 희생당한 동두천에다가 보상 차원이 아니라 그건 동두천 시민들의 당연한 권리다. 줘야 된다. 저희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반환된 부지는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좀 개발 계획 같은 거 어떤 게 좀? 아마 6개 정도 기지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3개가 반환됐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이제 앞으로 반환 시기 같은 건 사실 불명한데 3개 반환된 것 중에 1개에 작년에 이제 동양대학 캠퍼스가 들어섰습니다. 대학교가 들어서. 반환 미군 기지에 들어선 최초의 아마 대학일 겁니다. 그 나머지 2군데는 이제 수목원 그리고 살복지타운 또 아니면
군관사라든가 수변공원 이런 것들을 조성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것들을 조성할지에 대해서는 그 동천에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이 라운드테이블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마 그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예, 알고 있습니다. 동두천의 지역 경제 개발을 위해서라도 어떤 정부가 좀 뒷받침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요. 정책적으로 좀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시장님? 옛날에는 뭐 그냥 동두천 그럼 군사도시 그랬잖아요. 예. 근데 군사도시의 변모를 이젠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미군들이 떠난 자리를 한국 사람들이 채워줘야 되는데 그러한 전략들을 우리가 지금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국가산업단지 조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나름대로 대규모 사업들을 국가가 좀 주도해서 해줘야 되는데 자기들은 이전을 하면 그 땅은 너희들이 사서 개발을 하든지 민자 개발을 해라. 그런다 그러면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이번 기회에 정말로 국가 안보를 위해서 책임진 지역에는 뭔가 획기적인 대안들이 나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게 이게 동두천만의 고민이 굉장히 깊다는 게 지금 느껴지고 있는데 네. 이미지를 확연하게 바꿔보려면 네. 사실 동두천시로 어떤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온다든지요. 2030 세대들을 좀 유입할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지금 동두천만의 어떤 계획이 좀 있으신가요? 예. 근데 이제 동두천은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것이 뭐냐면 네. 여기 뭐 동양대학교 교수님도 와 계시지만 네. 동두천에 동양대학교와 신한대학교 두 개의 대학이 있다. 아, 캠퍼스가 있는 거군요. 캠퍼스가 있다. 예. 그래서 미군이 떠난 자리를 이제 학생들이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산동 관광특구 그런 적도에도 많은 개발을 지금 하고 있고 또 우리 동두천에는 MTB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자전거. 자전거, 예, 산악자전거. 예. 그리고 트레일 러닝 대회라고 산악 마라톤 대회가 또 있습니다. 그것도 국제 대회를 지금 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놀자 숲이라든가 MTB 체험단지 그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유지를 한다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네. 그래서 나름대로는 이제 왕광산자락에다가 우리가 한 360억 정도를 투입을 해서 젊은 사람들이 가족 단위로 그냥 쉬어서 놀 수 있는 그런 자연 휴양 단지를 저희들이 지금 착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동두천 했더니 사람들 사이에서는 야 거기가 락으로 유명한 데야 그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이게 뭐 특별한 인연이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락이라는 것이 뭐 처음에 동두천시에서 락이 출발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 최초의 락밴드인 신중현 선생의 에드포 그것이 동두천 보산동에서 출발을 한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외국 음악이라는 게 락이라는 것이 뭐 미군들의 위안잔치를 위해서 미국 가수들이 와서 공연을 했고 또 한국 가수들은 그것을 모방을 해서 부르다 보니까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분들이 보산동의 홀 미군을 내서 뭐 노래를 열심히 불렀는데 조금 실력이 있다. 그럼 미8군으로 진출을 하고 그렇죠. 미8군에서 인정을 받으면 텔레비에 진출을 하면서 정말 유명한 가수들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뭐 그 서양 음악을 그냥 일반 사람들이 접하기는 어려웠지만 동두천 같은 경우에는 서양 음악을 접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많이 되어 있었다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계승하기 위해서 락 페스티벌을 계속 지금 한 10년째 하고 있고 그쪽에 이제 우리 지역의 락커인 유연상 씨가 있습니다. 우리 동두천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부탁을 해서 실내 공연장도 만들어서 락 페스티벌에 뭐 진출하는 젊은 사람들을 실내 공연장에서 같이 연습도 하고 키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지금 만들어 가고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미 중장년층들 사이에서는 사실 동두천 하면 소요산으로 아주 유명한 그렇죠. 공간으로 자리 잡았더라고요. 예. 소요산 축제도 꽤 크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소요산에 1년에 오시는 분들이 거의 한 100만 명 정도 저희들이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르신들이 전철이 무료니까 전철 1호선이 저 소요산까지 오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오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게 많은데 그분들이 오시면서 소요산에도 가을에 단풍이 아름다우니까 단풍 축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봄의 축제가 없기 때문에 봄의 축제를 그쪽에서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조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또 우리 K락이나 디자인 아트 빌리지 또 시내 5060 청춘로드라고 어른들이 좋아하는 추억의 거리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 그러면 동두천 전체가 관광의 도시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서울 용산에도 미군 기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태원이 또 발전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동두천 같은 경우에도 미군 기지를 또 활용해서 동두천도 또 제2의 이태원으로 키워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저희들도 꿈이 그겁니다. 뭐 동두천은 미군들이 있던 지역이기 때문에 동두천만에 가지고 있는 역사성이 있다. 근데 그 역사성이 미군들이 떠나가면서 이제는 젊음의 거리를 만들어야 되고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관광을 올 수 있는 명소를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죠. 대한민국을 왔던 미군들이 대한민국은 몰라도 동두천은 압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주둔한 데가 거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이태원처럼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그쪽을 좀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락의 거리 그쪽에도 만들고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는 것이 디자인 아트 빌리지라고 해서 그쪽에 공방을 60개를 지금 설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현재는 지금 27개가 이제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이 디자인 아트 빌리지와 K락을 같이 접목을 시킨다 그러면 뭐 다양한 놀거리, 볼거리, 먹거리 만들어 놓는다 그러면 젊은 사람은 올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외국 관광객들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는 그쪽이 미군들 상대로 해서 그쪽 상인들이 뭐 맞춤 양복이라든가 뭐 구두라든가 뭐 그러니까 그런 걸 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공예, 가죽공예, 뭐 한지공예 그런 것들을 공방을 많이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지금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말씀 드리니까 좀 미군 부대가 떠나면 거기다가 뭘 좀 땅이라도 하나 사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지금 이렇게 또 관광거리도 말씀해 주시고 문화 즐길 거리도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자동차로는 가기가 좀 뭐 이렇게 도로가 뚫려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젊은 사람들이나 좀 젊은 사람들이 가려면 지하철이나 버스편을 많이 이용해서 가야 되거든요. 근데 동두천으로 접근할 수 있는 어떤 교통편이 조금은 불편하지 않을까 지금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거는 이제 어떤 선입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저희가 어릴 때는 동두천을 다니는 열차가 새벽차, 낮차, 저녁차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전철이 출퇴근 시간대에는 한 15분, 12분 간격으로 다닙니다. 낮 시간대에 30분 간격으로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그 낮 시간대도 이제 한 15분 간격으로 줄이자. 철도시설공단하고 우리 그 혜택을 받는 이제 양주시와 동두천시가 연합을 하고 또 거기 경기도가 도와주셔가지고 그거를 아마 빠르면 10월 정도부터는 15분 간격으로 전철이 이동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철 문제는 그렇게만 된다 그러면 뭐 아무 때나 탈 수 있는 거고 또 자동차는 이제 국도 3호선 대체 우회도로가 의정부에서 동두천까지 재작년에 뚫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 30일이면 구리 포천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됩니다. 그 개통이 되면 그 도로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또 그래서 2020년 정도 된다 그러면 제2외곽 순환도로가 우리 근처로 지나가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 된다 그러면 동두천의 도로망은 완전히 해결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 교수님 오실 때 좀 동두천이 이제 이렇게 좀 더 본격적인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좀 어떤 게 좀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두천이라고 하면 이게 어떤 뭐 군사도시라든가 뭐 그런 부정적 이미지가 아직 여전히 씌워져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벗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보통 이제 멀다 접근하기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물리적 거리보다 좀 심리적 거리감이 있습니다. 뭐 동천이나 아까 그런 이미지와도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심지어 거리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동천하면 굉장히 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차로 가면 뭐 사실 1시간 이내 몇십 분 만에 갈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일단 극복하는 게 이제 우선적인 과제일 테고요. 그러려면 또 도시 기반도 갖춰야 되겠죠. 이제 도시 기반이란 게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만 뭐 교통뿐 아니라 뭐 사람들이 와서 정주하고 싶어하는 뭐 그런 지역이 되려면 또 갖춰야 될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기와이 어떻게 확보하느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시장님도 굉장히 이제 열변을 토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네. 뭐 이게 동두천이 이제 국가가 해야 될 일을 동두천이나 특정 지역이 그 뭐 책임 맡아왔는데 그러면 이후에 그 도시를 재생하고 다시 원상을 복구하는 데는 국가가 좀 도와줘야 되지 않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제 생각에도 이게 동두천이라는 지역을 도와주는 게 어떤 특혜가 아니라 그동안 그 갖추지 못했던 걸 갖추는데 당연히 국가가 해줘야 되는 뭐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 뭐 마지막으로 앞으로 좀 각오 한 말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동두천은 뭐 수도권의 제1의 관광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국가가 등한히 했지만 저희들은 나름대로 뭐 실망하지 않고 자생력을 갖고 열심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사업들이 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해서 놀자수, MTB 체험단지 뭐 등등해서 소요산의 모노레일 등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물론 우리 돈만 가지고 힘든단 말이죠. 이제 이런 기회에 국가가 경기도가 예산을 좀 팍팍 줘서 동두천 시민들도 이제는 군사도시가 아니라 수도권 제1의 관광도시로 탈바꿈이 됐다. 자긍심도 느끼고 그걸로 인해서 살 수 있는, 먹고 살 수 있는 길들이 잘 뚫혀야 국가가 우리한테 그래도 조그마한 보상을 주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늘 사실 동두천 하면 군사도시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 오늘 저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조만간 이 서울 수도권에 있어서 교육 관광도시 1등 도시가 되겠다. 또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